자, 좀 시간이 걸려도요. 마저 한 문제를 마저 풀게요.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함수 f가 A를 포함한 개구안에서 정의되어 있을 때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이겁니다. 이거 정의를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피널을 2분의 1로 정해버렸습니다. 이피널을 2분의 1로 정했을 때 델타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 최대폭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피널을 이미 고정시켜 버렸거든요.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서는 임의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임의가 아니라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x-2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은 함수 fx, x의 제곱 플러스 3, 함수 fx 극한이 7, 이 값이 이피론이 고정되어 버렸어요. 2분의 1이 됐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최대 폭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우리 이 식에서 여기를 다시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와 앞에서 했던 것처럼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x 마이너스 2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요 값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델타를 1로 놓고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좀 달라졌거든요. 아까는 입시론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놓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델타를 1로 놓고 그냥 입시론을 결정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입시론이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문제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x제곱 플러스 3이죠. 그래프의 모양은 포물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3이 되어 있고요. x가 2일 때입니다. 2일 때 여기가 2의 점 2는 4 더하기 3이니까 이게 7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이피론 구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피론 구간을 여기 요 터울이 이피론을 2분의 1로 잡은 거거든요. 요 터울을 2분의 1로 잡았어요. 그러면 앞서 했던 것처럼 수평선을 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대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가 바로 델타 구간이 될 텐데요. 이 델타 구간의 최대 폭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2차 포물선이잖아요. x값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거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손을 그려서 보니까 이게 폭이 등간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를 좀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똑같은 이게 자를 갖고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요 간격이 똑같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자, 요 점의 좌표는 7이고요.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를 수선해 발 내리면 이 폭이 더 좁아요. 얘보다. 또 그림을 좀 과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여기는 더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사실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거든요. 2로부터 최대 넓힐 수 있는 델타는 어디가 되겠어요? 왼쪽 길이가 될까요? 오른쪽 길이가 될까요? 당연히 오른쪽 길이가 되죠. 왜냐면 왼쪽 길이라면요, 이게 항상 등간격이거든요. 델타 구간, 입시론 구간 등간격이니까 만약 왼쪽으로 잡으면 오른쪽도 똑같은 그런 간격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벗어나 버리거든요.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길이하고 오른쪽 길이 중에서 당연히 짧은 걸 선택해야 돼요. 짧은 거. 이해됐습니까? 요 짧은 거를 요 길이하고 이 길이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가 델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왼쪽도 얘랑 똑같은 간격만큼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델타관이 요만큼 잡히게 돼요. 그래서 왼쪽 끝점과 이 델타관의 왼쪽 끝점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선 같았으면 일치가 되는데 2차 포물선 같으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니까 오른쪽 끝점만 선택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모르잖아요. 이 값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A를 하나 봅시다.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7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그 7은 2분의 14잖아요. 2분의 14에다 2분의 1 더하니까 2분의 15. 요 점이 2분의 15거든요. 자, 이 포물선이 y는 이퀄 fx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x의 제곱 플러스 3이거든요.
자, 그래서 x 대신에 a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2분의 15가 되는 그런 a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처럼 풀어도 되고요. 교재 선생님이 약간 다르게 풀어놨습니다. 여기서 이 델타를 넣고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직접 그림을 통해서 살펴봐도 되는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서 이걸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주어진 식은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15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3이 2분의 15가 되는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a의 제곱은 2분의 15 마이너스 3이 되죠. 2분의 15 마이너스 6이 돼서 2분의 9가 돼요. 2분의 9는 4.5예요.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가 되는데 그림을 보세요. 2보다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는 무연근이 됐죠. a가 루트 4.5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a가 오른쪽의 끝점의 좌표는 루트 4.5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델타를 원하잖아요. 이 델타는 간격이거든요.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치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4.5가 되니까 당연히 델타는 루트 4.5에서 2를 빼야 되죠. 그래서 루트 4.5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기 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5 마이너스 2 델타 간격으로서 최대 벌릴 수 있는 최대 간격은 이 오른쪽 끝이에요. 왼쪽이 아닙니다. 왼쪽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점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지금 더 넓다고 표시한 건 뭐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간격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거 폭이 좁고 이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벌릴 수 있는 간격은 오른쪽 끝에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델타를 잡아야 왼쪽도 그와 똑같은 간격을 잡아야 이 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왼쪽도 같은 간격을 잡았다고 가정하면 쏙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보라색으로 표시하면 요거예요. 실제로 입실론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면 요 간격을 그렇게 잡아야만 이 보라색 구간이 요 노란색 구간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델타를 선택하는 거 이해됐나요? 자, 우린 지금까지 우리 교재 1장 3절 코시가 만든 입실론 델타는법을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 강의가 좀 깁니다. 가급적 선생님은 60분 안쪽으로 한 강의가 구성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대학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연대라든가 서강대, 국민대학교 수학과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점프를 해서 봐도 뭐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2번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을 했습니다. 강의가 길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이 강의를 여러 번씩 반복해서 보세요.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감안해서라도 그냥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즉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연대를 지원할 학생들은 입시론 델타는법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따로 별도의 강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내용을 일단 잘 익혀두시면은 나중에 문제풀이를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1장 3절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1장 4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